안녕하세요.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경매에서는요,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뭐 경매 당일에 취하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아니면 뭐 정지가 되는 뭐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심심찮게 목격을 하실 텐데요.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방송 제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듯이 낙찰도 받고요. 명도까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단기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변수가 상당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4월 5일 우리 홍태경매 유튜브에서 제가 소개했던 우리 아작내기 제자분 2월 28일 낙찰을 받고요. 그리고 32일 만에 4월 2일 날 그 매도 계약을 체결한 1,780만원 매도 차익을 발생시켰죠.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율생리 신호하이츠 202호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스토리나 그 과정들을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물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건 번호는 뭐 아시다시피 2018 72411 준공 5년 된 18평 방 3개 화장실 2개 감정가가요 1억 4,500 낙찰가가 1억 620만원 그리고 이제 매도가가 1억 2,400이었죠. 그렇게 해가지고 1,780만원이 매도 차익이 생겼는데 총 10명이 입찰했어요. 10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뭐 정말 73% 1등이 결정이 됐죠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명 정도가 참여했으면요. 이게 아마 낙찰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것도 같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왜냐?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제자분처럼 조사를 좀 꼼꼼히 하신 분이라면요. 과다한 출혈 경쟁은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? 영상도 보셨지만 뭐 괜찮다라는 댓글도 좀 달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저 같으면 들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좀 받으시고요. 한번 나아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가능하답니다. 뭐 한 달 만에 1,780만원이 아니라요. 뭐 2,000만원, 뭐 2,500, 3,000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물건을 이제 받기 전에 팁을 제가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팁은요, 남들이 외면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지역의 물건을 찾아라. 즉, 빈틈을 노려라 이겁니다. 김포라든가요, 뭐 포천, 강화, 파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, 현재와 같이 어떤 거래 절벽, 뭐 거래가 안 되잖아요. 이런 현실에서는요, 이게 이곳에 있는 경매 물건들이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뭐 괜찮을까? 그래서 외면하기가 십상이에요. 많은 분들이요, 보기는 많이 봐요. 조회수가 꽤 높긴 한데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면 아예 나하고는 관계가 멀어. 저거 받아갖고 어떻게 할 거야? 그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빈틈을 노려서 그런 물건을 예의주시해서 봐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제가요, 그 복싱을 한 5년, 한 6년 정도 했거든요. 근데 물론 제가 권투 선수 할 건 아니고요. 그냥 운동삼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 제 서초동 여기 벙커 바로 여기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. 걸어서 20초. 근데 이제 제가 스파링을 해요. 스파링을 뭐 많이 할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씩 하는데 뭐 적게 할 때는 한 번 할 때도 있고요. 근데 제가 스파링 하면서 갈비뼈가 2번이나 부러졌거든요. 2번이나. 이쪽하고 이쪽. 왼쪽, 오른쪽. 근데 이게 보통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. 그 말 그대로 그 호흡 조절도 하고요. 그리고 호흡을 뭐 내쉬거나 들이마실 때 그 맞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떤 그런 호흡 조절에 실패했고요. 뭐 그 다음에 어떤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때 맞았기 때문에 금이 간 거죠.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경매에서도요. 저는 똑같다. 누구나 좋아하고요.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물건들은요.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. 서울 뭐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이겠죠. 여전히 인기가 높아요. 입찰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낙찰 가격도 높고요. 참여자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단기 매도 우리 제자분처럼 뭐 그런 차익을 노린다고 하면요. 저는 뭐 조정지역 투기지역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인기 지역을 노려야 한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는요. 수요층을 확실히 분석하라. 김포 월곶은요, 그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차량 타고 가면서 찍는 걸 보셨겠지만 그냥 시골에 좀 읍내 같은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. 인구도 많지 않아요. 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 있는 빌라가
낙찰 32일 만에 매도가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. 그건 바로 그 인근에요. 작은 공장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. 공장이 왜요? 여러분, 공장이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? 사장님 혼자서 계시나요? 아니죠.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근로자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이 아무래도 김포 월곶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인근 회사에서요, 그런 빌라들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그 근로자들이 거기에 살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. 우리 제자분께서요, 월곶을 점 찍은 이유가 바로 이런 수요층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길 가면서 뭐 여기는 공장 저기는 공장이 아니고 뭐 구분이 되는 게 눈에 막 옆에 있나요? 없죠. 그거는 구석구석에 숨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팁에서 들어갑니다. 바로 세 번째 팁은요, 경매 물건지 동네 세 바퀴를 돌아라 이거죠. 여러분, 제가 항상 강조하고요, 제가 잔소리 엄청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것은 바로 동네 세 바퀴. 우리 제자분께서 어떻게 인근에 공장이 많은지를 아셨겠습니까? 그거는요, 동네를 바로 샅샅이 살펴보고요, 낱낱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동네 세 바퀴는요,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눈요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, 내가 낙찰 받을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점 찍은 곳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 경매 물건지만 딱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지 중심으로 반경 저는 뭐 1km, 2km 쭉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그 주변을 쭉 돌아보는 거를 3번에서 4번, 최소한 3번은 하시라는 거죠. 그게 바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. 매도를 하려면요, 수요층이 있어야죠. 근데 그 수요층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, 그게 과연 가능할까? 아닐까?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? 동네를 내가 다리품 팔고 돌면서 내가 직접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시간과 다리품은요,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.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지 마시고요. 그런 광경은 다가 아니고요. 그 물건지의 앞, 뒤, 옆, 뭐 그 옆 동네에 뭐가 있는지 살피고 또 돌아봐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. 네, 네 번째는요. 매매 시세를 겉핥게 하지 말랍니다. 많은 분들이요, 국토부 실거래가를 1차적으로 보시잖아요. 그런데 현장과 같이 거래도 안 되고요. 거래 절벽이잖아요. 이럴 때 한 건, 두 건, 세 건? 아니, 세 건 거래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시세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. 특히 김포 월곶 같은 곳은요, 대도시하고 달리요, 부동산 중개소 숫자도 많지 않고요. 뭐 보통 대도시는 한 2k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요, 그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중개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김포 월곶 같은 외곽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. 물건지 반경 한 3km 정도를 컴퍼스로 쫙 돌린 다음에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서 무조건 하고 방문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. 전화 조사는요, 겉핥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서요, 방문해서 무조건 제대로 된 시세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도시하고는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전화조사보다는요, 무조건 외곽은 직접 방문해서 두루두루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. 요게 키포인트입니다. 부동산 경매는요, 여러분들 어떤 상식을 넘어서 저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이래서 아니고, 뭐 저래서 아니고, 요건 요래서 좋고, 뭐 이래서 좋고.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그냥 백지 위에다 딱 놓고요, 내가 조사하면서 내가 백지 위에다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. 즉 내가 다니면서 다리품 팔아갖고 얻은 자료를 가지고요,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수익률표가 나온다는 거죠. 1780만원 어떤 시세 차익은요, 저는 뭐 절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어려운가? 저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요, 경매는 쉽다,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신다면은 어느 순간에 경매라는 게 슬그머니 옆자리로 와가지고요, 내 옆에 다소곳이 앉아서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, 여러분들께서 그 178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양도세하고요, 기타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양도세와 기타 경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뭐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요, 여러 가지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
아직은 제가 뭐 영상 편집이 초보 단계이기도 하고요. 또 약간 어설픈 아마추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좀 발전해가는 모습을 저하고 함께 시작하셨으니까 좀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, 구독 버튼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홍투경매TV가 한 발 한 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경험하시고 정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 다시 올게요. 안녕.